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언제부턴가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고 외출을 할 때면 마스크를 꼭 챙기지 않으신가요? 최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지속 시간도 길어지는 추세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4월 10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에 영향을 준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8년 들어 경기도에서 16일간 모두 42차례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은 2017년에 이미 2016년도에 2배 이상 증가했었지만 2018년도에는 그보다 6차례나 더 늘어난 발령 횟수입니다. 문제는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의보 및 경보 발령 당시 평균 농도와 발령 지속 시간도 2017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2017년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당시 평균 농도가 132.8ppm이었고 발령 시 평균 지속 시간이 16.3시간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49.0ppm으로 높아지고 지속 시간도 19.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매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이상기온 현상, 조금씩 규모와 빈도가 잦아지는 지진 등 각종 재난 위험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뉴스 한신고 기자입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외에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978년 기상관측 이후 규모 2.0 이상 기준의 지진은 2015년까지만 해도 연도별 횟수가 평균 50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규모 5.8의 경주지진 발생 이후 2016년 총 지진 횟수는 여진의 여파로 252회, 마찬가지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있었던 2017년은 223회였습니다. 최근 2016년, 2017년의 지진 횟수가 무려 평균보다 4배 이상의 지진 기록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통계적인 지진 횟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지진 피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진에 상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영유아들과 교사들은 평소 실제와 같은 상황으로 체험적인 대피 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이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했을 때 훈련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난 대비 안전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유형별 자연재난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세요. 1. 재난 대비 안전 교육의 필요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재난의 종류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금융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감염병, 가축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재난 발생은 예측이 힘들고 예고 없이 발생하여 예방 교육을 통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치명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재난의 종류에 따른 대처 방법은 다양하므로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유아기는 건강하고 안전한 습관을 형성하기에 최적의 시기이죠. 때문에 이때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난 대비 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어른이 되었어도 평생 동안 안전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안전교육은 영유아가 위급시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풍수해, 지진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2. 유형별 자연재난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 자연재난은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으며 평소에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난 유형별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영유아는 재난 시 항상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보호자와 함께 있으며 함께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많이 가져오는 기후성 재난인 황사와 미세먼지, 태풍, 홍수, 집중호우, 낙뢰, 폭염, 폭설과 지진성 재난인 지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황사는 주로 봄에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한 황토 지대에서 작은 모래들이 하늘에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모래 속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병이나 눈병,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죠.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인데요.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됩니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 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황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 화합물, 탄소 화합물 등 유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흡입 시 폐, 뇌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 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최근에는 황사보다는 계절과 상관없이 짙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이 훨씬 큽니다. 미세먼지 예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로 예보를 하는데 나쁨 이상일 경우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귀가 후 손과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고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하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죠. 매우 나쁜 단계에서는 실외 활동을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고 창문을 닫아 바깥 공기 유입을 차단하며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청소기 대신 물걸레로 청소를 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외출을 가급적 자제합니다. 야외 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내 활동을 최소화해야 하죠. 두 번째, 외출 시 상하, 긴 옷 입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외출 후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채소를 섭취합니다. 다섯 번째,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 환기, 낮을 때는 기계 환기를 실시하는데 단 나쁨 이상 시 자연 환기는 자제해야 하죠. 여섯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태우지 않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대비 안전교육을 할 때에는 우선 활용 자료로 황사와 미세먼지 사진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동영상 자료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제작한 아동안전 사이버교육센터 재난 6차 영상 중 황사가 온대요라는 자료가 좋습니다. 그리고 실물 자료로 보건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모자를 준비합니다. 활동은 황사와 미세먼지 사진을 보여주며 어떤 현상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황사가 온대요를 보고 난 후 황사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이야기 나눕니다. 다음,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를 비교하고 올바르게 착용해보고 실물 자료를 이용하여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태풍은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내습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기는 7월에서 10월입니다. 홍수는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이 갑자기 크게 불어나는 현상을 말하고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태풍 또는 홍수로 인해 정전, 화재, 산사태, 침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태풍, 홍수,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람에 날아가거나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어린이집 간판, 우편함, 화분 등은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옥상이나 마당에 놓여 있는 이동식 놀이기구를 실내로 옮겨야 하며 모든 출입문, 창문은 굳게 닫고 잠가야 합니다. 유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여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하고 커튼, 블라인드를 칩니다. 또 가스 사용 후 밸브를 반드시 잠그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콘센트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모래 주머니 등을 준비하며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창문 가까이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장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육시간 단축 및 휴교 조치하고 침수된 기관은 전기, 가스, 수도시설에 손을 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태풍, 홍수,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할 때에는 우선 활용 자료로 태풍, 홍수, 집중호우 관련 사진 또는 그림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동영상은 보건복지부와 생활안전연합이 제작한 아동안전 사이버 교육센터 유아 재난안전 5차시 영상 중 비오는 날 엄마를 기다려요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실물 자료로 비옥과 장화도 준비해 줍니다. 활동은 그림 자료를 보며 태풍, 홍수, 집중호우가 무엇인지와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동영상 자료를 통해 태풍, 홍수, 집중호우의 위험성을 알고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태풍이 불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데요. 외출을 삼가고 라디오, TV를 통해 기상 상황을 계속 시청하거나 청취하고 집중호우로 침수되거나 고립시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산, 우비, 장화 등 우천 대비 용품을 사전에 준비하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활동으로 비옷과 장화를 착용해 봅니다. 태풍 홍수 집중호우 시에는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른과 함께 다녀야 하죠. 그리고 우산보다는 비옷과 장화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낙뢰는 구름 속에 모인 음과 양의 전기 에너지 사이에 불꽃 방전이 번개가 된 것이고 이것이 땅 쪽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죠. 강한 소나기를 내리며 우박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천둥 소리는 영유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낙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출은 삼가고 만일 밖에 있는 상황이라면 우산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이나 전신주, 나무 아래에 있지 않아야 하며 번개가 칠 때는 실내가 더 안전하므로 신속히 건물 속으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 실내로 들어갈 수 없을 경우는 앞이 트인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며 넓은 지역의 땅에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안전합니다. 또 쇠로 된 우산, 야구 방망이, 낚싯대, 자전거, 야영 도구 및 금속 도구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집안에 있을 경우 전기 콘센트를 모두 빼고 물기가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있도록 하며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속에 있는데 천둥이나 번개가 칠 경우에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하고 낙뢰를 보면 플래침이 설치된 건물이나 차량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대비 안전교육을 할 때에는 우선 활용 자료로 낙뢰를 나타내는 그림 및 사진 자료와 낙뢰 대처 방법, 그림 및 사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 시 그림 및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낙뢰를 본 적이 있는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낙뢰 시 여러 가지 대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 또는 사진 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무 아래에 서지 않는다. 물에서 빨리 빠져나온다. 넓은 곳에 쪼그리고 앉는다. 차 안에 들어간다. 피뢰침이 있는 건물에 들어간다 등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신체 활동으로 무릎을 감싸고 몸을 쪼그리고 앉는다의 안전한 자세 그림을 보여주고 다 같이 해봅니다. 또 즐겁게 춤을 추다가 노래에 노랫말을 바꾸어 노래 부르면서 그대로 멈추라 부분에서 재빨리 쪼그리고 앉도록 합니다. 폭염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이 원인이며 통상 30도씨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지구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오랜 시간 동안 전신의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사병이 발병할 수도 있는데요. 심하면 경련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씨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 불쾌감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종 전염성 질환 및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고 비상용 생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끓여 마시고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찬 음식을 자주 먹지 않아야 하며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씨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씨가 가장 적당하고 장시간 사용 시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창문은 커튼이나 천을 이용하여 햇빛을 최대한 차단하며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합니다. 외출을 할 때에는 얇은 옷을 헐렁하게 입고 챙이 넓은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기증,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문의합니다. 평소에는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 습관을 철저히 하고 밀폐된 차 안에 홀로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폭염 대비 안전 교육을 할 때에는 우선 활용 자료로 여름철 무더운 날씨의 사진 자료와 폭염 대처 방법 그림 및 사진 자료를 준비하고 실물 자료로 챙이 넓은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시작하면 여름철 무더운 날씨의 사진을 보며 여름철 날씨 폭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폭염 시 느낌을 이야기 나누며 폭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폭염 시 건강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 찬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모자를 쓰고 어린이용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한다.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외출 시 필요한 것을 실물 자료인 챙이 넓은 모자, 자외선 차단제를 통해 설명합니다. 폭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해빙 감소가 원인이 되며 시간당 3 내지 4cm 이상의 많은 눈이 20cm 이상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시간 내에 내린 많은 눈은 교통사고나 정체,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방어 기전이 억제되어 체온이 떨어지고 저체온증과 신체 일부분의 동상이 발생됩니다. 폭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3차례 환기시키고 실내 온도는 18 내지 20도씨, 실내 온도는 50 내지 55%를 유지시킵니다. 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사를 하여 체온을 유지시켜야 하며 체온 유지 용품을 준비하고 신발은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신어야 합니다. 옷은 조금 크고 가벼운 옷으로 여러 벌 겹쳐 입어 더울 시 입은 옷을 하나씩 벗어 땀을 많이 흘려 체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분의 양말과 장갑을 준비하여 젖었을 때 바로 갈아 신어 동상을 예방합니다. 또 계획된 바깥 출입을 취소하고 실내에서 가벼운 활동을 합니다.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천천히 잔 걸음으로 걷고 계단 이용 시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은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운행해야 할 경우 설해 대비용 안전장구를 반드시 장착해야 하죠. 미끄러운 빙판길이 있을 경우에는 모래를 뿌리고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근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쌓이지 않도록 치우고 수도관,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합니다.
폭설 대비 안전 교육을 할 때에는 우선 활용 자료로 눈이 많이 내린 사진 자료와 폭설 대처 방법 그림 및 사진 자료를 준비하고 실물 자료로 장갑, 털모자, 목도리, 부츠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활동은 눈이 많이 쌓인 사진을 보며 겨울철 날씨, 폭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눈이 올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되도록 집에 있는다. 길을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홈이 파인 운동화를 신는다. 어깨를 쭉 펴고 앞을 보고 긋는다.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천천히 걷는다. 흰색을 제외한 밝은색 옷을 입는다. 귀마개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으므로 귀마개보다 모자를 쓴다 등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추운 겨울날 외출 시 필요한 것을 실물 자료인 장갑, 털모자, 목도리, 부츠를 통해 설명합니다. 지진은 지구 땅속에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바위 덩어리가 부딪혀서 그 압력으로 땅이 갈라져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진은 집, 빌딩 등의 건축물, 도로, 철도, 다리, 항만시설 등의 시설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전력, 수도, 가스 등의 전선에 영향을 주어 화재, 가스 폭발을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던 사고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 방사능이 유출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해일과 같은 해저 지진이나 화산 폭발도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내에 있을 경우 견고한 책상, 구조물이 있을 경우 아래 또는 옆에 앉아서 몸을 웅크리고 다리를 꽉 잡습니다. 만약 튼튼한 책상이 없을 경우에는 손과 팔 또는 가방이나 베개로 얼굴과 머리를 가리고 신속히 외부로 통하는 문틀, 출입구 벽면에 가서 앉습니다.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움직여도 괜찮다면 현관, 창문을 열어 출입구를 확보해야 하죠. 그리고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 수도, 전선을 점검하고 밸브를 잠가야 하며 보관하고 있던 비상용품을 챙겨야 합니다. 화장실이면 타일, 거울과 먼 방향의 벽면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화장실, 목욕탕은 면적이 좁은 데 비하여 벽면이 많아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기회는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즉시 불을 끕니다. 이때를 놓쳤다면 지진이 잦아들었을 때 신속하게 실시합니다. 두 기회를 다 놓쳐 이미 불이 났다면 지진이 멈춤과 동시에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꺼야 합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에는 우선 건물 파편,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낙하물에 주의하여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감쌉니다. 그리고 자동 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좁은 길에 가지 않습니다. 또 최대한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운동장, 공터, 공원으로 대피해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난 상태와 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즉시 길의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두고 길의 중앙은 구급차가,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비워둬야 합니다. 다음, 차에서 내린 후에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지진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할 때에는 우선
활용 자료로 지진 피해 사진 자료와 동영상 자료, 효과음으로 비상 벨소리, 실물 자료로 책상과 방석 또는 가방을 준비합니다. 이때 사진 자료는 경주 지진 피해와 포항 지진 피해 사진 자료 또는 해외 지진 피해 사진 자료를 준비하고, 동영상은 교육과학기술부 안전교육 중 지진편에서 땅이 흔들려요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활동은 먼저 지진 피해 사진 자료를 통해 지진이 무엇인지,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 동영상 땅이 흔들려요를 시청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합니다. 튼튼한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는다. 책상이 없다면 방석이나 베개로 머리를 가리고 안전한 벽 쪽으로 이동한다. 깨어진 유리 조각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양말이나 신발을 신는다 등의 방법을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보시는 방법대로 실제 지진 대피 활동을 해봅니다. 자연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고 예측하기 힘들어 미리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한 번의 발생만으로도 치명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은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다양해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모든 생활 습관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 영유아들에게 반복적이고 체험적으로 유형별 자연재난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진행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행동이 어른이 되었어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핵심 포인트. 오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학습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짚어볼까요? 영유아들에게 하는 재난 대비 안전 교육은 첫째, 재난 시 보호자와 꼭 함께 있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황사, 미세먼지 발생 시 보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셋째, 태풍 시 바깥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낙뢰 시 넓은 곳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다섯째, 폭염 시 바깥 활동을 삼가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여섯째, 폭설 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습니다. 일곱째, 지진 시 책상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